즐거운 설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연휴 나흘째인 오늘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전통놀이 체험장과 산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휴일 표정 김진영 기자가 전합니다. 긴 꼬리를 단 연들이 바람을 타고 기세등등하게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바람이 약해지자 힘없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해결사로 나선 아빠들이 가족들 앞에서 모처럼 실력을 발휘합니다. 여는 이내 하늘을 수놓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날렸던 그런 기분도 들고요. 네, 또 이렇게 제 아들이랑 딸이랑 가족끼리 같이 하니까 더욱 좋습니다. 넓은 앞마당에서 투어놀이가 한창입니다. 정성을 다해 던진 화살이 항아리에 들어가자 웃음꽃이 피어오릅니다. 처음 해보는 팽이치기에 열중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20년 전과 꼭 닮았습니다. 전통 체험놀이를 즐긴 시민들은 저마다 정성껏 쓴 소원지를 매달며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빌어봅니다. 소원지에다가 우리 가족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적었어요. 아직 잔설이 남은 산에도 가족 단위 등산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마시는 상쾌한 공기에 연휴 내내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연휴 기간 동안 너무 기름죽을 많이 먹어가지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연휴 막바지에 가족들하고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좀 밖에 나와봤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기에 더욱 즐거운 연휴가 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설 연휴를 하루 남겨놓고 귀경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고속도로는 하루 종일 답답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체는 오늘 밤 늦게 이어지다가 자정이 넘어서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고속도로는 오늘 하루 종일 답답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전부터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곳곳에서 차량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했습니다. 전북 구간의 경우 낮부터 극심한 정체 현상이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늦게나 정체 구간이 서서히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역시 천안 논산 구간과 수도권 구간에서 여전히 차량들이 심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서평택과 화성 휴게소에서 차량들이 극심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요금소를 기준으로 전주에서 서울까지 4시간 30분, 부산에서 서서울까지 5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귀경길 정체는 자정이 넘어서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다시 막바지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극심한 귀경길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차 방해 행위도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1,3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배가량이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설 연휴를 맞이해서 전북의 현안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입니다. 지난해 전북은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와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까지 유치한다면 관광산업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가 전합니다. 160여 개 나라에서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세계 잼버리 대회. 전라북도는 새만금의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달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 유치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회 개최지는 내년 8월에 최종 결정되지만 오는 7월 예정된 세계 스카우트 연맹의 현지 실사가 사실상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스카우트 연맹은 새만금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넓은 대활한 토지하고요. 그다음에 주변 여건, 강의라든지 바다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치상으로. 전라북도는 내년에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와 전주에서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0여 개 나라에서 2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개막일이 내년 6월 22일로 확정됐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대회는 개막전을 포함해 모두 9경기가 열립니다.
First of all, on behalf of the FIFA delegation, I'd like to thank you for the incredibly warm and very wholehearted welcome that we received when we arrived at the stadium this morning. If we can get a stadium filled of fans as passionate as your people this morning have been, we'll be very happy. 잇따라 열리는 국제대회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유적과 함께 전북의 관광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국제대회 개최 효과를 14개 시군에 고루 나누고 극대화시키기 위해 관광 패스 라인 등 토탈 관광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네트워킹화해서 전라북도 안에서는 어떤 관광도 가능하고 누구도 전라북도에 왔을 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토탈 관광을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들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선 경기장 등 시설 확충과 숙박시설 확보 등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올해 순창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까지 전주와 익산, 군산 등 9개 시군에 설치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올해 남원과 무주, 임실, 장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아동복지시설 가운데 영양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과 위생 같은 급식 운영을 지원합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 돌봄 사업이 시작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13억 4천만 원을 들여서 국가 지정과 도지정 문화재 등 471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문화재 돌봄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문화재 돌봄 사업 수행 단체를 선정한 뒤에 오는 4월과 10월에 문화재 가꾸기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보행 중 노인들은 교통사고에 취약한데요.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최소한의 보호장구조차 없이 차도로 다니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왕복 6차로의 도로입니다. 할머니가 폐지가 실린 손수레를 끌고 내리막 차도를 내려옵니다. 옆으로 쌩쌩 달리는 차들과는 반대 방향입니다. 차도 한쪽에 손수레를 세우고 한참 동안 폐지를 담던 할아버지. 어디로 가나 싶더니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차도를 가로질러 건너고 차량 방향과는 거꾸로 손수레를 끌고 갑니다. 다니다 보면은 그래 나도 모르게 다니는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어디도 모르게 와갖고는 그냥 또 거실이 여기랑 누리고 그러면 그냥 깜짝 놀랄 때가 있지요.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마주하는 운전자와 시민들도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되게 할머니 분들인데 그 폐지를 뭐 죽으면 얼마나 버는지는 몰라도 당신네들 이렇게 할 일만 하고 가는 길 막 차가 어디로 가고 그러는데 굉장히 불안하죠. 가뜩이나 노인들은 보행 중 교통사고 위험에 취약합니다. 지난 2014년 전주에서만 10명이 숨지고 160명이 다쳤습니다. 최소한의 보호장구조차 없이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사고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폐지 수거 노인은 전주에서만 250명가량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주시는 안전교육 등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과 연계를 해서 어르신들을 안전교육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하고 연계를 해서 야광 조끼나 야광 신발 이런 안전 장비들을 좀 착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는 폐지 수거 대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4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집필 기준이 다음 달에 발표됩니다. 역사 보조교재 집필지는 다음 달까지 집필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9월쯤 초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후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열어서 초안의 내용을 보완하고 국정교과서의 오류 등을 분석해서 최종 보조교재를 완성한 뒤에 내년 하반기쯤 학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상반기 명예퇴직 교사의 수가 지난해보다 절반가량이 줄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달 말에 명예퇴직하는 교원은 189명으로 희망퇴직자의 90%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별로는 공사립 중등교사가 157명으로 가장 많고 초등이 22명, 유치원이 10명 등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사만금 수질 개선과 군장대교 공사 등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서 만경과 동진강 하천 사업에 2,900억 원을, 군장대교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공사 등에 6,800억 원을 사용하는 등 모두 1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익산국토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전북의 어업 생산량은 참조기와 갈치 등의 어획량이 줄어서 1년 전보다 6.2%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전북의 어업 생산량은 4,124톤으로 1년 전보다 274톤이 감소했고 일반 해면어업의 생산량은 38%가 줄어서 감소율이 가장 컸다고 밝혔습니다. 어종별로는 참조기가 69%, 갈치가 58%, 굴이 38%가 줄었고 돌봄은 82%, 김류는 10%가 증가했습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가 12년 만에 8연승을 기록하고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KCC는 오늘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KCC 프로농구 창원 LG와의 원정 경기에서 에밋의 29득점과 김효범의 15득점을 앞세워서 LG를 85대 80으로 물리치고 2004년 2월 이후 8연승을 기록했습니다. KCC는 32승 18패를 기록해서 오늘 KT에게 진 모비스를 2위로 밀어내고 단독 1위에 올라섰습니다. 정규리그 4경기를 남겨둔 KCC는 울산 모비스, 고양 오리온스 등과 정규리그 우승을 놓고 치열한 선두 다툼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익산시 함열역 승강장에서 58살 이모 씨가 KTX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용산발 여수행 무궁화호에 탄 이 씨가 함열역에서 정상 출구가 아닌 반대편 문을 강제로 열고 내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4시쯤 전주의 한 노래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노래방의 일부가 불에 타고 직원 김모 씨가 연기를 들이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한 주의 낮 기온이 영상 8.6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2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오는 목요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